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 접수가 7월 7일서부터 원서 접수이기 때문에 불과 남아있는 개월이 한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재외국민 전형은 일반 수시 전형에 비해서 제출 서류가 매우 복잡합니다. 3년 특례인 경우에는 학생의 서류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서류도 같이 요구하고 있고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육 과정에 대한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서류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국내 수시 전형은 사실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하지만 수시 원서 접수에서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통해서 원서 지원을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비한다면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 접수의 과정들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원서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도 많고 또 실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거, 또 원서 접수는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꽤나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라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인지 또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에 대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에서 지원자에 대한 서류에 대한 평가와 대학에 대한 결정, 그리고 원서 접수에 대한 과정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올 패스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절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첫 번째는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결정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 활동 준비 목록표, 대학들마다 목록표에 대한 작성들이 있겠죠. 고등학교 때의 본인의 어떤 교내, 교외의 자율이나 진로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리더십이나 관련된 액티비티나 레주메의 서류에 대한 준비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 첨삭, 그 다음에 추천서의 작업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온라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 후에 결국 원서 접수 결제하는 과정까지가 전체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필요한 서류들을 학교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서류를 해당 국가의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돼요. 다시 말하면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것처럼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과정들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컨설팅의 과정, 대학과 학과 결정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지원 대학, 학과가 결정이 되어졌다.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가 결정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들이 과연 어느 대학교에 어떤 학과에 지원이 가능한지, 또 내가 원서를 3년 특례인 경우에는 6개를 원서를 쓴다면, 또 12년 특례처럼 원서 접수가 폐지가 되어진 횟수 제한이 없어진 경우에는 과연 전략적으로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퍼립에서 진행되는 지원 대학과 학과의 결정은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또는 서류의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서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형의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내가 과연 지필고사 중심의 전형으로 원서를 쓸 건지,
서류평가 중심의 원서 지원을 할 건지 또는 면접고사 중심의 원서 지원을 할 건지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준비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합격에 대한 사례와 합격자에 대한 스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실제 나의 성적에서 합격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준비 과정에 대한 안내,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 서류평가에 대한 준비, 또는 면접고사에 대한 준비의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원서 접수 기간에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의 과정의 1단계가 바로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걸 하나로 얘기하면 바로 이게 입시 컨설팅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격 조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매우 중요하죠. 3년 특례라고 한다면 학생, 부모 모두에 대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또 아버님의 근무 기간, 또 어머님의 체류 기간, 학생의 체류 기간이 서로 상호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고 12년 특례라고 한다면 부모의 자격 조건이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이 과연 초등학교 과정부터 12년 특례,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의 이수 과정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 또 해외에서 학생이 만약에 다른 나라로 고등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학을 하는 과정에서 학기에 대한 결손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자격 조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다시 말하면 자격 조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재학사실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또 어머니나 아버님의 체류나 근무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 또는 납세에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해서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의 자격 조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격 조건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유서를 작성해요. 사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필요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을 구비하는 것을 안내해 드릴 텐데 특히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나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다소의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학에 직접 전화해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거 과연 자격 조건에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들,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인 경우에는 12년 특례를 담당하거나 3년 특례를 담당하시는, 재외국민을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보통 2명 정도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대학으로 가면 재외국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알바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전화를 받는 분이 대부분 다 대학 아르바이트생들이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서류를 한번 내봐라. 원서 접수하면 저희 심의기구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자격 조건 여부를 판단해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그거는 결국은 원서를 벌써 쓴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과연 이 대학에 원서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내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증빙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특례 자격 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점들이 대학의 입학 초의 전화 통화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 초에 전화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특례 자격 조건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증빙서류와 사유서 작성을 통해서 자격 조건을 입증받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정말 중요하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3년 특례, 12년 특례 불합격자들 중에서는 자격 조건 미비로 인해서 불합격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비율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2번의 과정은 중요합니다. 자, 2번의 과정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과정으로 합격을 하기 위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또는 목록표에 대한 작성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의 학내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리더십, 교내활동 또는 표준학력 지표와 같은 활동들, 여러 가지 학술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액티비티 리스트나 레주메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낱장짜리의 A4 용지 한 장으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일 첫 번째는 액티비티 리스트 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작성할 것이냐 또는 많은 활동들 중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두드러지게 작성할 것이냐 또 한국대학에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활동을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부모님들이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활동을 작성하게 되어질 때 그 활동에 대해서 50자 또는 100자로 작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기술해야 되느냐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을 돋보이게 작성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례는 중고교과정 해외유시자 3년 특례나 전교육과정 해외유시자 12년 특례나 중요한 부분들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서류의 준비 과정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류가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준비 과정들이 결국은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액티비티 리스트에 대한 초안에 대한 작성 또 증빙 서류에 대한 준비의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정 과정과 준비 서류에 대한 증빙 서류에 대한 준비 과정과 또 실제 잘 작성이 되어졌었던 사례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액티비티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세 번째는 대학별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대학마다 다 다르죠. 연번이 10개인 학교도 있고 연번이 15개인 학교도 있고 글자 수가 50자인 학교도 있고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과정 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다 구비해서 작성하도록 할 거고 더군다나 이제 3년 특례는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6회지만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6회가 아니라 10회, 12회, 15회까지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되어졌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서 접수의 과정이 매우 복잡해졌고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매우 많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과정은 자기소개서의 첨삭과 추천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3년 특례는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12년 특례는 2025학년도 후기부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부활이 되어졌죠. 물론 2026학년도 전기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외에도 기타 많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가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혼자 알아서 쓰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노력, 그리고 지원학과, 모집 단위 내의 적성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학력지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인데 결국은 자기소가 또 작성이 되어져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있겠죠. 추천서를 담당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요청하다 보면 추천서의 분량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추천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한국대학의 추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작성해 주신 것은 매우 고맙지만 그냥 일반적인 서술에 그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소서를 작성하고 그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께 그 자소서를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추천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추천서, 자기소개서, 본인의 학력지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죠. 추천서의 내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내용에서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 4000바이트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내용은 공통적으로 네 가지 내용을 담아요. 첫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에 대한 경험. 두 번째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활동의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나 인성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네 번째는 모집단위 내의 적성, 그 다음에 모집단위 내에서의 학업에 대한 계획과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시작하셔야 효과적인 글쓰기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온라인 제출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과정이겠죠. 필요한 서류들이 보시는 것처럼 입학 지원서 또는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나 수학기간 기록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학들마다 서류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입학 원서라 하더라도 모든 대학들이 공통되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또 수학기간 기록표도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직접 출력을 해서 대학들마다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된 서류들을 다시 온라인 페이지에 작성하는 과정들을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도록 않도록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작성이 되어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완벽하게 끝나진 않아요.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혹시라도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작성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작성의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다시 또 대학에서 연락이 오죠. 제출 서류를 요청하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페이지에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전체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3년 특례나 12년 특례는 단지 학력 지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온라인, 오프라인의 제출 서류 또 원서 접수하는 과정도 온라인에서 제출 서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서류의 제출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이렇게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과 관련하여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하이포리비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외에도 저희 하이포리비에서는 첫 번째는 3년이나 12년 특례 대학과 학과 결정 관련되어진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 또 면접에 대한 대비, 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